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6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어디냐? 이재명의 그 끝은 차디찬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제가 이런 말씀 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로 이재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에서는요. 좀 더 가속화돼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튜브들 사이에서도 지금 반 이재명 정서가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좌파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김어준과 매불쇼에서도요. 이재명에 대한 입장이 달라져서 한쪽은 이재명의 비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내부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자체에서도 이재명 좀 이상한데?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다 보면은 민주당이 당과의 관계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고 결국 그 내부 분열로 인해서 이재명은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분열은 필패라는 거. 내부 분열은 어디까지 간다? 대통령 탄핵까지 간다. 이거 누가 보여줬습니까? 한동훈이란 작자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파고 들어서 그 사이를 더 비집고 들어가서 이 분열을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요. 이 안절부절한 모습을 언제 보여줬느냐? 1월 2일 청와대 시무식에서요. 진짜 이거 이재명이 한 말이 맞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 중 세상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공직자들 중에 세상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는 알지만 세상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국민의 집단지성은 정말로 무섭다. 공무원이 국민을 속이는데 나만 알고 국민은 모르겠지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이재명 보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 이재명 네가 이걸 알면서도 그랬어? 그래서 여성 스캔들에 대해서도 세상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점이 있네 없네 만에 아주대 병원 혼자 가서 점이 있네 없네 만에 그랬던 거니? 그리고 김혜경의 법화 문제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저 그냥 중국집에서 몇만 원 쓴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이러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니? 나머지는 안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게다가 성남FC 사건 대기업들의 약점을 쥐어가지고 돈을 받아낸 것 사실상 뇌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거 너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게다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거야말로 이재명 공직자만 알고 나머지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니?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뻔뻔하게요. 청와대 직원들을 앉혀놓고 공직자들을 향해서 자기는 알지만 세상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국민의 집단지성은 정말 무섭다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법은 바로 여기다 쓰는 거죠. 국민 지성이 무섭기 때문에 이재명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된다. 왜? 형사 피고인이고 그리고 지금도 재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범죄? 애지중지 현지 김현지를 통해서 지금 인사 참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 인사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애지중지 현지인지 누구의 현지인지 그 현지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요. 돈이 막이다. 자신을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한테 당하는 수가 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장동 사건을 그렇게 했습니까? 대장동 원주민을 내보내고 대장동 민간업체한테 돈을 몰아주기를 한 겁니까? 정말로 이재명은요. 망조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말하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당연히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빠르게 본격적인 소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나라 안팎에서 완전히 얻어맞고 있죠. 미국으로부터도 얻어맞고 있고요. 제2의 마두로. 그래서 요즘엔요. 이재명을 이두로, 대한민국의 마두로가 이두로다 하면서 다음 타자는 이재명이다. 미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대북 송금 사건으로 미국 법원에서 기소할 수가 있고 유엔에서도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지만 전라도 90%가 몰표를 줘서 뽑힌 걸 어떡합니까? 거기에 조금 MSG, 부정선거가 좀 가미되어 있겠죠. 부실투표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이재명이 결국에는 끝이 난다. 이두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재명이 나라 안팎으로 막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이번에 맞았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가서 완전히 맞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맞는 줄도 모르고 얼굴을 두드려 맞고 있는데 맞는 줄도 모르고 시진핑 앞에서 셀카를 찍어댔습니다. 셀카 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특등 공신 누구죠? 셀카 한동훈이죠. 그래서 셀카를 찍었을까요? 중국에서 얻어 맞고 터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시진핑과 웃으면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거기다 김혜경은 도대체 왜 자꾸 한복을 입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에 가서도 한복을 입고 만났더군요. 그저 각국 정상이 만난다고 한다면 단정하게 3피스 입고 가면 되는 건데 굳이 한복에다 머리 여기 쪽두리하고 뭐하고 정말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더군요. 그런데다가 자신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요리로서 무슨 문화 연결고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김혜경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떤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자신이 만든 떡국을 줬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던 것은요. 그 떡국을 같이 먹었던 중국에 있는 인사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야,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김혜경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수준 낮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재명과 김혜경이 그런 꼴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재명의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죠. 오늘부터 제가 김병기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공천 헌금 그거 몰랐겠느냐? 제가 저희 방송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처음으로 이재명과 김병기의 관계 그런 속에서 김병기가 돈을 받고 무마한 거 혹은 김병기가 강선우의 돈을 받고 무마하고 쉬쉬했던 거 이거 모를 리가 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언론부터 나오고 있더군요. 저희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승의 고품격 시사방송 뉴스배송 여러분들 많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중국으로 간 이재명이요.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역시나 대만 문제였습니다. 이재명한테는 한한령 한국의 혐오 그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한한령 이것은 입 다물어 그 얘기는 하지 마. 대신에 너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써라. 대만 문제 어디에 설 거야? 미국에 설 거야? 중국에 설 거야? 우린 알고 있지? 중국에 왔으니까 당연히 중국 편에 서야 되겠지? 이러면서 입막음을 하고 중국 편에 서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요. 지금 중국이 서해 구조물 양식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뭔가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지금 남해 중국이 했던 것처럼 남해 그 바다에다가 자기들 구조물을 심어놓고 하나의 구조물이 인공섬이 되고 그것이 공군기지가 되고 군사전략기지가 돼서 지금은 중국 땅이 사실상 되어버린 그 작전. 집 한 구석에 우리가 좀 여기다가 짐 좀 잠깐 놓을게요 하면서 짐을 갖다 놨다가 슬금슬금 가정살림을 갖다 놓으면서 그 집을 먹는 기생충 같은 일 그걸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해 바다에도 중국이 심어놓은 이 서해 구조물이 몇 개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주권국이라면 중국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한령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서해 구조물도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정상. 올바름. 정상.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했느냐?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가기 전부터 하나의 중국 편에 서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한령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냈고요.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적 합의를 하겠다. 아니 건설적 합의가 무엇입니까? 당장 치우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건설적 합의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을 시키겠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굴욕을 당한 겁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말씀을 드렸죠. 마두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한국,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한국의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두로다. 친중이고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대법관 증언을 하고 좌파 정당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국회 독재를 시위도 하고 그리고 시위 탄압하고 혐중 혐오하는 이런 짱깨라는 반론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코스피를 올려가지고 나라를 잘 살게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코스피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포퓰리즘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를 더 올리게 하는 인플레 가치 그래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고 대한민국의 이재명이죠. 자, 이런 이재명이 중국에 가서는 지금 중국이 마두로를 잡은 미국한테 벌벌 떨고 있죠. 북한도 마치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메시지를 냈어요.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나는 베네수엘라처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한테 협박하는 미국이 아무리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한다 해도 나는 마두로처럼은 안 당한다 하면서 탄도미사일 빵빵 쏴댔죠. 그리고 중국은 뭡니까?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 친중 1대1로 국가들 이란까지도 그리고 캐나다까지도 미국한테 보복을 당하고 또 그 내부 안에서도 친중 정권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제 나머지 하나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미국에 설 건지 중국에 설 건지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면서 시진핑이 불러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시진핑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는 중국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국 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것은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내정 간섭하는 것이고 이재명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알면서도 저러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셀카 하나 찍어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앞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미국 법정에 서서 미국 교도소 관타나모 교도소로 갈 수도 있다. 거기에 가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기쁜 소식. 여러분들께 이 적토마의 해가 되니까 저도 막 뛰게 되네요. 이재명이 진짜 미국의 법정에 가가지고 평생을 썩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재명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금 사건이죠. 대장금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이죠. 이 대장동 사건 앞서서도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무식에서 돈은 마귀다라고 했는데 그 돈, 대장동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민간업자한테 먹게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민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사실상 해체한다고 하면서 검찰을 정권에 부역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나서가지고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찾아서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남욱의 은행을 남욱의 계좌를 털어보니까요. 남욱 계좌에서 무려 2천억 원, 1천억 원이 있다는 것. 이걸 발견하고 나머지 금액 1천억 원 해서 2천억 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검찰이 은닉하려고 했던 재산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굉장히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을 응원해야 될 판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놓아주고 있는 검찰도 있는데요. 경찰도 있습니다. 경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선우가 보좌관을 통해서 지방의원 공천을 할 때 받았다는 1억 원, 이 1억 원 수수의 당사자 바로 누굽니까?
김경 서울시 의원이죠. 이 김경 서울시 의원이 MBC 보도가 터지자마자 표를 사가지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바로 출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출국 금지가 아니라 뭘 했느냐? 입국할 때 통보서를 보내달라는 입국 통보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피의자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에서는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명수배 많이 들어보셨죠? 지명수배. 지명수배를 할 수도 있고 이 지명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명수배는 뭐냐?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출국했다 입국하면은 지명수배가 떨어진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게 지명수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찰이 뭘 했다고 했죠? 입국 시 통보 조치. 입국 시 통보 조치는 뭐냐? 지명수배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아둔 상태가 아니라 그저 출국할 때 출입국 당국한테 입국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사안이 아주 경미하고 범죄 인정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나 하는 그런 잡범한테, 아주 낮은 잡범한테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공천 수수 사건은 어떻죠? 사안이 잡범이고 경미합니까? 아니죠. 선거를 방해하고 유권자를 조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자, 그럼 뭘 해야 되죠? 지명수배를 해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경찰이 이 김경에 대해서 수사도 느지막이 착수하더니 이제는 입국 시 통보라고 하면서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도 민주당에 장악되고 경찰도 민주당에 장악돼서 이렇게 권력한테 수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 볼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경찰 수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방통위법이 개정되니까 방미통위법으로 개정되니까 거기 앉아 있어서 못 나갔는데 그걸 이유 삼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자, 경찰이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김경 시의원, 민주당의 김경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김병기가 얽혀있는 이 사건, 그 끝에는 누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사건, 저희 방송 보시면 다 아시죠? 처음으로 이재명이 관련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인 이재명이 관련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지명수배도 하지 않고 입국 시 통보라는 조치, 아주 낮은 단계의 조치, 이런 걸 해놓은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체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또 이재명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반도체, 삼성을 또 건들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를 없애자고 하고 재벌을 타파하자고 하고 기업 총수를 감옥에 보내자고 하면서 삼성을 욕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아닙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 이게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호남으로 반도체 사업을 옮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반도체를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삼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새만금에 간척지에 옮기자고 하는데 이 새만금, 간척지는 소금, 바람 그리고 뭐 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반도체는 굉장히 미세한 거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런 데로 옮기자고 하고, 그리고 물도 필요한데 물도 없고, 그리고 인력이 각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작자가 여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진짜로 호남으로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호남에 가서 잘된 기업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전라도 가서 잘된 기업 뭐가 있습니까? GM대우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백스가전 전라도에 유치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화점에 가면은 백화점 1층에 원래 명품관이 있어야 되는데 백화점에 어떻게 돼 있죠? 시장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복합 쇼핑몰도 짓겠다고 했다가 못 짓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전라도 아닙니까? 게다가 무안공항 참사, 이게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죠. 어떻게 이게 제주항공이 잘못한 겁니까? 무안공항에 그 콘크리트 벽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 그 콘크리트 벽을 누가 지었느냐?
이게 하나가 공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갖다 넣은 거, 시행한 거, 그리고 그 설계한 거 이게 다 이권 카르텔인데 여기는 잡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제주항공으로 몰아가려다 유가족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무안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바꾸면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국민이 무매합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재명이 무리한 수를 두고 있는데 이재명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은 정청래로부터 망할 수가 있다. 왜? 이거 정말 특급 정보인데요. 정청래 곁에 김부선 스캔들이 정치권으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선진당의 부대변인으로 이 부대변인이 논평을 내면서 정치인의 성모럴이 위험 수준이다 하면서 나왔던 얘기 때문에 이 이재명의 김부선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논평을 낸 사람이 정청래 보좌관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보좌관이 이재명을 치고 있을 수 있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치고 있고 다 김병기, 강선우 다 친명들이 이렇게 지금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경찰은 지금 이재명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봐주고는 있지만 정청래가 더 힘을 잡아가지고 그거 수사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가 더 김병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병기를 압박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이재명을 압박하는 거라고 했죠. 이재명을 압박하게 되면은 경찰도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부에서 이재명을 때리고 자 중국에서 이재명 때리고 미국에서 이재명 때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무매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때리고 그러면 이재명 어떻게 되느냐? 맞아 죽는 거죠.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왠지 그래서 2026년은 뭔가 기대가 되는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은 망한다. 그 망하는 길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이런 소식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